마켓 시그널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일찍 잠을 청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아침 일어나셔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반 정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조금 전까지도 그 계엄령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조금 전에 계엄령은 해제가 됐죠. 네,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일단 시장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변수에 오늘은 좀 주의를 하시고 특별히 더 이슈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동성 글로벌 시장 안에서 곳곳에 포착이 됐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해당 사태로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하면 좋을지 그 모든 것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집중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데일리 TV의 이혜라 기자 연결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세하게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라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보도국입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 시작부터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젯밤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 계엄령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당시 선포된 후 45년 만이고요. 헌정사 역대 17번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새벽 1시경입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30분여 만에 국회에서 재석의원 190인 만장일치, 전원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이 됐고요. 이어 새벽 4시 반쯤에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 이후에 국무회의는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담화에 따라서 합동참모본부도 계엄사령부를 해체하고 소속 병력을 소속 부대로 복귀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 등 담화 내용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라고 피력을 했는데요.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적 이유는 바로 다음 거론했습니다. 거대 야당 주도에 지속되는 탄핵 정국과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언급합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요. 국회가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고요. 22대 국회 출범, 그러니까 6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이 유례없다고 강하게 말했고요.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단독 감액안 처리 추진과 관련해선 예산 폭거라고도 표현을 했는데요. 자세히는 국가 예산 처리도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 포고령 내려지면서 서울 시내 한때는 장갑차 등이 목격되기도 했고요. 국회 출입 통제됐고요. 시민들과 계엄군 간의 대치 그리고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듯이 새벽 1시경에 이미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만 긴장 상태가 그 이후로도 좀 계속 지속되는 모습이었죠.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2시간 30분 만에 국회 긴급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인 만장일치로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지만 대통령이 즉답하진 않았습니다. 가결 1시간 후인 오전 2시경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법에 따라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이 계엄법을 따라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해제 요구 통지를 보냈다고 재차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로부터 2시간 반여가 더 흐르고 나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6시간 만에 6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간밤의 금융시장 변동성도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은 좀 안정을 찾은 상태일까요? 네. 간밤 이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분들도 마음이 매우 혼란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비상겸 선포 후에 시장도 역시나 혼란스러움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환율은 치솟았고 가상자산, 뉴욕이나 런던 해외 증시에 상장된 우리 기업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죠. 먼저 원달러 환율은 1,446원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1,446원 선까지 오른 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죠. 2009년 3월 이후에 약 16년 만이고요.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옵션 지수도 한때 5%대 낙폭을 키웠습니다. 1억 3천만 원에 육박하던 비트코인 시세는 순식간에 30%대가 떨어지면서 8,800만 원대까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뉴욕 증시에 상장한 한국물 ETF나 기업 중엔 대표적으로 쿠팡 등도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상황은 이 당국이 금융 외환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자 점차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 안정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 원달러 환율은 전날 주간 거래 종가 대비 23원 오른 1,425원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1억 3,400만 원대를 회복하고 뉴욕 증시 내 한국 관련 종목들도 하락세를 일부 만회한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간 금융시장인데 오늘 증시 대응에 있어서 주목해볼 포인트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최상목 부총리는 어제 긴급회의에 이어서 잠시 후 7시부터 추가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금융 상황 안전화를 위한 이런 점검에 나서겠다고 했고요. 또 당분간 관련 간담회를 매일 개최해서 위기관리 체계를 상시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오늘 오전 임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역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상황과 시장 안정화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늘 증시 개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7시 30분경 결정이 될 예정이고요. 이 거래소는 밤새 우리 증시 관련 해외 상품들의 거래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 시간쯤 그러니까 7시 30분쯤에 정상 운영 여부를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잠시 후 은주 앵커와도 함께 살펴보겠지만 외신들의 반응도 굉장히 발빠르게 우리나라의 상황을 타전하는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과연 한국 경제에 상흔을 남길까요? 예, 맞습니다. 이 계엄 선포와 해제가 이뤄진 6시간, 우리 경제 그리고 증시에도 잊지 못할 시간으로 기록될 또 다른 변수가 됐습니다.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정도로 큰 사건은 아닌 일종의 해프닝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상황으로 향후 전국의 혼란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예상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투심 악화, 그러니까 급변하던 시장이 다소 진정됐지만 당분간 국내 정치 상황을 우려하는 외국인의 자금 이탈, 속도붙을 가능성이 있고요.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만약 이 등급이 내려갈 경우에 국채 가격 폭락으로 이어져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부 당국의 향후 전개 방향 등 대처 방안 중요한 시점이고요. 또 다른 코리아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로 비화하지는 않도록 적극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해 추가 사항이 들어오는 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뉴욕 특파원 연결해서 글로벌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들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목소리 바로 들어보죠. 김상윤 이데일리 특파원 나와 계실까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일단 뉴욕 증시 마감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보합에 마감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한국 관련 주식 및 펀드는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일단 급변하던 시장은 진정됐지만 한국 정치 불안에 따라 극심한 변동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뉴욕 증시 상장된 한국물 상장 지수 펀드는 상당히 흔들렸습니다. 뉴욕 증시 상장된 MSCI 사우스 코리아 ETF는 1.59% 떨어졌습니다. 장중 한때 7% 가까이 떨어지다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가결 및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하자 낙폭을 상당히 줄이긴 했습니다. 이외 프랭클린 FTSE 한국 ETF는 1.06%, 매튜스 한국 액티브 ETF는 1.7% 하락했습니다.
이외 뉴욕 증시에 상장한 쿠팡 주가는 3.74%, 웹툰 엔터테인먼트 주가도 1.03% 가량 빠졌습니다. 장중에는 각각 7%, 4% 이상 빠졌는데 상당히 줄이긴 했죠. 두 회사 모두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만큼 리스크가 크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미국 주식 예탁 증서 형태로 뉴욕 증시에서 거래되고 있는 다른 국내 주요 기업들도 낙폭을 줄이겠지만 여전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4.32%, KB금융 1.67%, SK텔레콤 1.63% 등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일단 장초반보다는 낙폭이 상당히 줄긴 했지만 한국 정치 불안이 여전한 만큼 변동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컸죠. 서울 외국한 중계에 따르면 4일 이날 새벽 2시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1.66% 오른 1,42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3일 주간거래 종가 대비로는 22.1원이나 올랐던 것이죠. 다만 뉴욕 차익 결제 선물한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418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해제 소식에 상승폭을 일부 줄인 것입니다. 반면 엔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엔 환율은 0.11% 떨어진 149.43엔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외환시장이 불안해지자 안전자산인 엔화로 매수세가 몰린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시장의 정치 불안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문엑스 USA 트레이딩 디렉터인 후안 페레즈는 우리 모두가 비상사태가 정확히 무엇인지 평가하는 동안 한국 원화가 급락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안전성에 대한 큰 두려움이나 우려가 없는 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원화의 가격 하락과 또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국내 여러 주식들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 간밤에 나왔던 모습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지에서의 반응은 어떠할지도 궁금한데요.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나왔었죠. 네, 일단 전 세계 모든 외신에서 헤드라인은 한국의 계엄령 선포 뉴스가 메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민주주의가 전작된 한국에서 이례적으로 계엄령이 선포되자 외신들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죠. 각 국저는 이번 사안이 한국 국내 정치에 관한 상황이라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빠르게 해결되기 원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커브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한국 내 상황에 중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중대한 우려를 갖고 최근 한국의 상황 전개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과의 동맹이 철통 같으며 그들의 불확실한 시기에 한국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어떤 정적 분쟁이든 평화적으로든 법치에 부합하게 해결될 것을 전적으로 희망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방금 막 브리핑이 끝났는데요.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은 가까운 동맹국이자 파트너라면서 우리는 한국의 정적 상황이 가능한 빨리 해결되기를 원한다면서 우리는 현지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그는 안보리 차원에서는 안건으로 선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오늘 아침에 안보리에 들어올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 문제는 유엔 안보리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고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이에 대해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도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상황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해외 각국은 한국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 원한다면서도 다만 국내 정치 상황에 개입하기 어렵고 상황이 급변할 수 있을지 주목하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에서 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과 생생한 현지의 소리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